자, 정수 xy에 대하여 이야기할 겁니다. 무엇을요? 자, 명제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z제곱이잖아. 그러면 x, y, z 중에 적어도 한 개는 3의 배수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그럼 자, x, y, z 중에 적어도 한 개가 3의 배수니까 x만 3의 배수, y만 3의 배수, z만 3의 배수, 혹은 x, y 두 개가 3의 배수, y, z 두 개가 3의 배수, x, z 두 개가 3의 배수, 아니면 x, y, z 모두 다 3의 배수란 얘기겠지. 적어도 한 개, 최소한 한 개. 이 뜻이니까. 맞아요? 됐죠? 이 명제가 참인 것을 나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 대우를 써야 되겠죠. 대우입니다. 자, 누구이면 누구이다라는 명제입니다. 됐죠? P이면 Q이다 명제의 대우는요. 낙Q이면 낙P이다. 그럼 낙Q를 말해야 되겠지. 자, Q 조건이 뭐였어? X, Y, Z 중 적어도 하나가 3의 배수. 그럼 X, Y, Z 중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말이겠네. 부정하면 되니까요. 맞나요?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까? X, Y, Z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면 됐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제곱이 아닐 거야. 됐죠? 끝입니다. 됐을까요? 부정 붙여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올 말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지? 됐습니다. 자,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x, y, z가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나는 생각을 해볼게.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러면 자, x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됐죠? 그럼 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문자로 썼네요. L로 썼나요? LMN인가요? 3L 이러면 3의 배수죠. 맞아? 여기에 1을 빼면 아니네요. 됐지? 아니면 난 X를 3L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럼 3의 배수? 아니죠. 맞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X는 내가 크게 둘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둘 중에 한 가지로 쓸 수 있을 거야. 결론은 뭐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혹은 2일 거야. 됐지? 이 표현이 필요합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냐? x는 3l 풀마 1이라고 썼네요. 됐음? 괜찮아? 왜 이렇게 쓴 거예요? 라고 하면 다시 우리가 쓰고 싶은 걸 잘 생각해야 돼. 얘는 뭐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네? 2이네를 쓴 거야. 봐드릴까요? 얘는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를 쓴 거야. 봐드릴까? 그래서 이런 해석이 필요해요. 1학기 때 과정 3으로 나누면 몫이 L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아니 3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음수가 나온다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3으로 나누려고 봤는데 하나가 모자라. 됐음? 그럼 몇 개가 남아있어서? 2개 남아있어서. 알아들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간단한 정수 한번 넣어봐. 예를 들어 1 넣어보세요. 몇 나와요? 2 나오죠? 2 넣어보세요. 몇 나와? 5 나오죠? 3 넣으면 8 나오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들 나오는 거 맞잖아. 얘도 마찬가지겠지.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L이고 나머지가 몇이야?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1에 2개가 모자른데 그럼 몇 개 남아있다? 1개 남아있다. 됐습니까? 그럼 나는 결과적으로 이 x를 요거 또는 요거 둘 중에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됐을까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 번에 쓰는 게 뭐다? 이 표현인 거죠.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s는 3l 풀마 1. 됐음? 왜 이렇게 써요? 얘 뭔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네. 됐음?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 하나가 모자라. 나머지가 몇이네? 2이네. 알아들을까?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뿔말로 쓸게요. 납득이 돼? 그래서 왜 이렇게 썼는지까지 납득이 된 상태로 우린 x를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한 줄 넘어갔는데 그 한 줄 넘어가는 근거가 뭔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재미없어. 지루해. 말 듣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잠이나 잘래. 집중을 못했더니 뭔 말인지 1도 이해가 안 되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수학이야. 그냥 구구단 계산이나 해야지. 아니야. 수학은 이런 거야. 추론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지, 왜 맞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추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서술형의 지필, 서술형에서의 어떤 평가 문제가 될 거고. 자, x를 지금부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3l 풀마 1. 그럼 y는요? 3m 풀마 1. 됐죠? z는요? 3n 풀마 1. 당연히 l과 m과 n은 그냥 정수로 표현할게요. 됐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 알아들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표현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면 3l 풀마 1의 제곱이랑 3m 풀마 1의 제곱을 더한 값을 말하는 거지. 그럼 전개해 보겠습니다. 앞에 거 제곱하면 9l제곱. 됐죠? 앞에 거 전개하면 9m제곱. 됐죠? 자, 뒤에 거 전개하면 1. 뒤에 거 전개하면 1. 플러스 2까지는 됐네요. 됐음? 그럼 여기 둘이 곱해서 2배 할 거냐? 완전 제곱식. 그럼 뭐 나와? 풀마 6l. 둘이 곱해서 2배 할 거야. 이거 뭐 나와? 풀마 6m.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위로 읽을 때, 아래로 읽을 때, 혹은 순서를 바꿔서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로 보일 거야. 안 돼. 됐죠? 자, 그러면 갑니다. 교재랑 비슷하게 볼게요. 9 묶으면 l제곱 플러스 m제곱. 풀마 6 묶으면 l 플러스 m 플러스 2. 됐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알아드릴까요? 이게 뭔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선생님 이거 이렇게 쓴 다음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하면 9, 6, 2 이거 뭐 바꿔 쓸 수 있겠는데? 맞아요? 이거 뭐 바꿔 쓸 수 있겠는데? 바꿔 쓸 거 딱히 없어 보이는데? 일단 나에 와야 되는 걸 좀 찾아볼게요. 나에 오는 건 요거겠네요. 요거 그냥 바로 쓴 거죠. 됐죠? 그럼 다에 오는 거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건데? 이거 뭐야? 아이씨, 이것도 뺏어 써야 되네. 네. 그래서 위에 거 쓴 거였구나. 그래서 또 바꿔서 정리하면 결론. 플러스로 읽었을 땐 9l 제곱 더하기 9m 제곱 더하기 6l 더하기 6m 플러스 2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9l 제곱 더하기 9m 제곱 더하기 6l 마이너스 6m 플러스 2 얘가 나올 수도 있고. 됐어요? 받아들여? 아니면 9l 제곱 더하기 9m 제곱 빼기 6l 더하기 6m 플러스 2 나올 수도 있고, 9l 제곱 더하기 9m 제곱 빼기 6l 빼기 6m 플러스 2 얘가 나올 수도 있겠지 뭐. 됐어요? 왜? 얘네가 다 플러스일 때. 어딨어? 얘네 두 개가 다 플러스일 때. 아니면 두 개가 다 마이너스일 때. 앞에가 플러스, 뒤에가 마이너스. 뒤에가 마이너스, 앞에는 플러스. 됐음? 경우수 몇 가지? 4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네. 됐을까요? 알아들입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걸 정리해보자 라는 말이겠네. 그리고 나서 z의 제곱은 오른쪽에 있죠. z의 제곱은 9n 제곱 풀마 6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3 묶으면 답인데? 3 묶으면 3n제곱 풀마 2n 더하기 1이고요. 얘네들은 뭐가 됐든 3으로 다 묶었을 때 마지막에 누구 남어? 2만 남죠? 됐음? 그럼 결론. 얘 뭐가 나왔든 3의 배수에다 2 더한 애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일 거야. 근데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거야.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와 1인수 같을 리가 있을까요?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z제곱이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제가 참입니다. 에 대한 이야기겠지. 받아들일까요? 자, 그럼 뭐가 틀린 겁니까? 뭐가 틀린 거예요? 다가 틀렸네. 나가 틀렸네. 됐죠? 네, 나가 틀렸네요.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요? 나하고 다가 이거야. 봐봐. 지금 다를 쓴 게 뭔지 체크해 줄게. 다 쓴 거 체크해 줄게. 체크해. 이게 다야. 봐봐. 9L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6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9L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6 요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 됐죠? 이게 다 쓴 거예요. 됐음? 교재로 보여줘야 되겠다. 자, 봐봐. 이거 쓸 때, 요거 쓸 때, 요렇게 쓰고 나서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이게 빠져서 그래. 복부호 동수. 그래서 얘를 다 전개하면 9L제곱 플러스 6L 플러스 1 플러스 9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 또는 9L제곱 마이너스 6L 플러스 1 플러스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 이게 위에 있는 첫 번째 식을 쓴 거야. 됐죠? 둘 다 뭐일 때? 둘 다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일 때. 됐죠? 근데 경우의 수 총 4가지 나온다며. 맞아? 그럼 이거 아니면 또 어떤 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9L제곱 플러스 M 다시 위에 거부터 써야 되니까 3L 풀마 1의 제곱 더하기 3N 맞불 1의 제곱. 됐죠? 부반대일 때.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뭐 나와? 얘네들 나오는 거지. 거꾸로 썼나? 아, 이게 다구나. 이게 나요. 이게 위에 거. 아, 이 새끼야. 자, 얘네가 위에 거 요 2개를 말하는 거죠. 됐죠? 밑에 있는 요 2개를 말해줘야 돼. 그래서 또 는인 거야. 둘 다 부호가 같을 때, 둘의 부호가 반대일 때. 왜? X에 올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 Y도 둘 중에 하나. 전체 경우수 몇 가지? 4가지. 그거를 다 써줘야 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정리해주세요. 지웁니다. 옆에다가 문제만 따로 쏙 빼놓고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따라오세요. 여기입니다. 자, 무리수임을 증명할 거야. 그럼 나는 이렇게 할게. 루트 n제곱 플러스 2가 유리수라고 할게요. 됐죠? 그럼 n제곱 플러스 2가 유리수니까 이거 당연히 루트 n제곱 플러스 2를 n분의 n 미안해요. p분의 q죠. p분의 q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이때 당연히 p하고 q는 서로 무슨 관계? 서로소. 서로소인 자연수. 됐죠? 선생님 정수라고 쓰면 안 돼요. 어차피 제곱해서 2 됐으니까 양수잖아. 그 자연수겠지 뭐. 됐죠? 자, 갑니다. 다시 그럼 PQ는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뭐 할 거야? 양면 제곱해. 그러면 n제곱 플러스 2는 p제곱분의
Q제곱이겠지 뭘.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양변에 P제곱을 곱하는 순간 P제곱이랑 N제곱 플러스 2 얘는 뭐가 된다? Q제곱이 된다. 됐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문자라서 이제 조금 힘들 거야. 잘 봐봐. 난 얘를 이렇게 관찰해 볼게. 아저씨가 푸는 거 한번 잘 보고서 나중에 너도 따라해. 알았지? 자, 내가 얘를 이렇게 볼게요. P 곱하기 P N제곱 플러스 2는 Q제곱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렇게 바꾸는 순간 어떤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 Q를 제곱한 값이 있어. 그게 P 곱하기 누구랑 같아? 맞아? Q를 제곱한 게 P 곱하기 누구랑 같아? 자, Q를 제곱한 게 3 곱하기 누구랑 같아? 그럼 Q제곱은 3의 배수다. 그치?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 Q 제곱한 게 5 곱하기 누구랑 같아? 그럼 Q 제곱은 5의 배수다.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다시 Q 제곱이 5 곱하기 누구랑 같아? Q 제곱은 5의 배수야. 5는 Q 제곱의 약수야. 괜찮아? 이 표현 괜찮았어요? 신선했죠? 괜찮았어요? 배수 표현을 얘기하다가 약수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잖아. 이 표현 괜찮아? 신선해? 그 표현이 교재에 있어 없어? 있죠. P는 Q제곱의 약수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잠깐만요. P는 Q를 제곱한 값에 뭐라고? 약수라면서. 근데 PQ는 서로소라면서. 맞아? 그럼 예를 들면 생각해 볼게. 2는 16의 약수다. 맞아? 그럼 2는 16의 약수다라고 하려면 2하고 누구? 4하고의 관계인 거지. 둘이 서로소야? 아니잖아. 받아들여? 그럼 다시 P라는 애가 Q제곱의 약수가 되고 싶어. 근데 둘은 서로소래. 그럼 도대체 P는 누굴까? 1밖에 없어. 받아들여? 서로소인데 약수관계에 있어. 그럼 누구밖에? 1밖에 없다고. 납득이 돼? 그래서 P는 누구다? 1이다. 그 말은 P가 1이구나. 그러면 N제곱 플러스 2는 뭐와 같다? Q제곱과 같다. 됐을까요? 계속 갑니다. 이때 자연수 K에 대하여 Q를 2K 플러스 Q를 2K 플러스 잠깐만 Q를 2K 플러스 뭐지? Q는 2K 플러스 Q를 2K 플러스로 놨다고? 타임. 왜 Q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를 보지? 왜 Q가 짝수와 홀수일 때로 나눠야 돼? 왜? 서로소인 건 이미 끝났잖아. 근데 왜 Q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를 봐야 돼? 난 납득이 안 되는데? 되지. 근데 넌 안 되잖아. 갑자기 여기서 Q가 짝수일 때, 2K일 때, 홀수일 때, 2K 플러스 1일 때 일단 표현을 봤을 때 2K 플러스 1, 짝수 홀수?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왜 보는 거야? 근거가 뭔데? 그래서 봐야 돼, 계속. 병원에 갔어. 다쳐서. 당연한 거야. 근데 왜 병원이 뭔데요? 다친 게 뭔데 하면 그건 좀 애매하잖아. 짝수일 때 짝수가 아닐 때를 보고 있어. 왜? 이거 뭐야? N제곱 플러스 2죠.
참고로 n은 문제에서 뭐였지? 자연수였지. 자연수를 뭐 한 거야? 제곱한 거지. 거기에 2를 더했지. 이 자연수 누군지 내가 아니 모르니? 몰라. 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는 딱 두 종류야. 짝수이거나 홀수. 됐음? 아닌데요? 3의 배수 있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도 있고 3으로 나눈 나머지 2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것도 있고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도 있고 2인 것도 있고 3인 것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됐음? 그럼 도대체 뭘 봐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가이드를 줬네. 그냥 짝수일 때와 짝수가 아닐 때로 보자. 됐음? 그래서 첫 번째 Q가 짝수였다면 그럼 문제에서 준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N제곱 플러스 2는 4K제곱. 됐어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N제곱은 뭐랑 같다? 4K제곱 마이너스 2랑 같다. 됐습니까? 받아드릴까요? 여기까지? 그럼 N제곱은 누구랑 같다고? 4K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같대. 됐죠? 4K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서 문제. 4K 제곱에서 2를 뺀 값이야. 야, 당연히 얘는 4K 제곱보단 크겠지. 맞아? 4K 제곱보단 크겠죠? 4K 제곱이 누군데? 2K의 제곱값. 됐죠? 얘보단 크겠지. 됐음? 아, 미안. 작겠죠? 아, 미안해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2를 뺀 거지. 4K 제곱보다는 작겠지. 맞아? 얘가 누군데? 2K의 제곱값. 됐음? 봐드릴까? 그럼 하나 더. 2K를 제곱한 값? 그럼 난 여기서 누구? 2K 빼기 1의 제곱값이 누군지를 관찰해봐. 누군데요?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됐음? 그럼 둘이 비교해보자. 얘보다 얘가 더 작은 거 맞아? 그럼 뭐 해야 돼 또? 대소 비교해야 돼. 갑니다. 4K 제곱 빼기 4K 플러스 1하고 4K 제곱 마이너스 2하고 대소 비교할 거라고. 그럼 서로 빼주면 되겠죠. 그럼 서로 빼면 없어지네. 마이너스 4K. 빼면 뭐가 돼? 플러스 3 되겠죠. 맞아? K엔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K에 누가 오는 거였냐? 자연수가 왔네. 됐음? 1 오면 몇인데? 2 오면 3 오면 4 오면 그럼 자연수 냅다 넣으면 이거 0보다 어때? 작네? 맞아? 그럼 둘이 뺀데 0보다 작네? 그럼 누가 더 크다? 뒤에 게 더 크다. 됐음? 그럼 얘가 누군데? 여기 있잖아. 4K-2. 그럼 당연히 얘보다 누가? 4K 제곱 빼기 4K 플러스 1이 더 크겠네. 2K 빼기 1의 제곱이 더 크겠네. 그럼 도대체 이걸 왜 만든 건데? 라고 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2가 누구랑 같으니까? N 제곱이랑 같으니까. 됐어요? 이거 등호가 안 붙을 텐데요. 네, 됐죠? 등호 빼야 됩니다. 작은 겁니다. 이렇게 될 거야. 받아들여? 됐어 여기까지? 아니 그러면 제곱한 게 2K 빼기 1 제곱이랑 2K 제곱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 그럼 도대체 n은 누군 겁니까? 라고 하면 n은요 2K 빼기 1보다는 큰데 2K보다는 작아야 된대. 아, 이 사이에 정수 있어요? 없잖아. 그럼 뭔데? 이거 만족하는 값은 존재하지 않아. 뭐 한 거야? 짝수일 때 알맞은 n값 존재하지 않는데? 를 관찰한 거야. 됐음? 그럼 중간에 이런 현상 계속 한다고. 이게 생략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뭔데요? 하는 거야. 이런 곳이 병원이야. 알았지? 이제 갈 거야. 채워 넣으셔야 돼. 그럼 두 번째. Q가 누구일 때? 2K 플러스 1일 때. 홀수일 때. 또 보겠네요. 됐죠? 그럼 Q 자리에다가 2K 플러스 1 넣으면 문제도 주식 이렇게 바뀌겠지.
n제곱 플러스 2는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됐어요? 그러면 n제곱은 4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겠네? 됐습니까? 그럼 또 생각해 보겠지. 이 4k제곱 더하기 4k 빼기 1은 도대체 어떤 수 사이에 있을까? 4k제곱? 일단 확실한 건 이거지. 2k의 제곱보다는 크겠죠. 됐음? 이거 제곱하면 뭔데? 4k제곱. 근데 k의 자연수니까 뒤에 더 붙잖아, 뭐가. 얘보단 크겠지. 그럼 얘보다 하나 더 큰 수. 누구? 2k 플러스 1의 제곱은 누굴까?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네. 그럼 당연히 얘보다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겠죠. 그럼 당연히 얘가 누구? n제곱이라며. 그럼 n제곱이 2k의 제곱보다는 클 거고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을 거야. 그럼 n은 어떤 애? 2k하고 2k 플러스 1 사이에 오겠죠. 그럼 이 사이에 정수 있어요? 없잖아. 됐음? 그럼 결론. 만족하는 애가 다 없네. 그래서 유리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 무리수일 거야. 됐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연수를 두 종류로 본 겁니다. 뭐로요? 짝수와 홀수. 끝.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 들어갈 말, 가에 들어갈 말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 들어갈 표현은 요 표현이겠네요. 여기 있죠. 요게 나 조건. 똑같네요. 이 나 조건. 됐죠? 가에 들어갈 말은 n제곱은 여기 있겠네요. 4k제곱 마이너스 2. 이게 가 조건. 그래서 FQ예요? FQ? 요건가 보다. 요거구나, 요거. n제곱은 q제곱 마이너스 2. 됐죠? 그래서 FQ 누군데 말해주시고 GK K 누군데 말해주시고 대입하시면 답입니다. 됐을까요? 됐어요? 예. 여러분 교재 24페이지 좀 펴주세요. 교재 24페이지 좀 펴주세요. 교재 24페이지 좀 펴주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슨 부등식? 절대 부등식.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린 뭐라고 한다? 제가 물어봤어요. 네. 너는? 그래요? 물어봤습니다. 다시요. 절대 부등식. 뭐라고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린 뭐라고 한다?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린 뭐라고 한다? 뭐라는 거야, 항등식. 혹시 안 차릴래? 됐어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 나중에 미친놈들 항부등식 막 이지랄해요. 죽일 거야 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부등식인데 항상 성립한대. 그럼 부등식이라는 건 부등호로 표현됐잖아. 부등호가 뭐야? A가 B보다 크다 혹은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게 부등식 아니? 맞아? 정확히 부등호죠. 됐음? 부등호로 표현된 식이라고. 그래서 부등식. 그럼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딴 말이 나와. 우리가 평소에도 크다 작다 많이 쓰죠. 정우의 키는 동준의 키보다 뭐 할 때 써? 대소를 비교할 때 써. 됐음? 그래서 절대부등식을 말하기 이전에 뭘 배경으로 깔고 갈 거냐면 대소 비교를 먼저 깔고 갈 거야.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너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 위에 바로 뭐가 있어? 대소 비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심플하게 딱 대답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재보면 돼. 어이, 정우 키하고 동준이 키하고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어떻게 재보면 돼요. 키가 180이야. 동준이 키가 185래. 그럼 누가 더 커? 동준이요. 됐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값이 명확하게 딱 주어졌을 땐 오케이, 얘가 더 커, 얘가 더 작어 할 수 있거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루트 2 플러스 루트 11, 루트 5 플러스 루트 6. 누가 더 클까? 찍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지금. 그치? 이거 왜 찍어야 돼? 라고 하면 루트 2는 1점 몇이다? 루트 4보단 작잖아. 루트 4가 2니까. 루트 11은 3점 몇이다?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4점 몇일 거야. 그거보단 크겠지? 근데 얘 봐봐. 루트 4보다 크니까 2점 몇이지. 얘도 2점 몇이지. 그럼 둘이 더하면 4점 몇 아니야? 그럼 얘도 4점 몇, 쟤도 4점 몇이 같은 거야? 아, 같다고? 됐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건 대소비교. 그래서 대소비교의 가장 기본 표현은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일단 얘도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거든. 가장 처음에 말하는 건 둘이 빼라. 됐어요? 두 수를 빼라. 두 수를 뺐는데 양수가 나왔어. 무슨 뜻일까? 앞에 게 크다고. 뺐는데 음수가 나왔어. 뒤에 게 크다고. 뺐는데 0 나오면 같은 거지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니야 지금 말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둘이 빼라. 이게 대소비교의 가장 기본이야. 근데 문제는 야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대소비교의 가장 기본 패턴은 일단 첫 번째, 두 수를 빼서 나오는 결과를 관찰해 주세요. 양수면 A가 큰 거야. 음수면 B가 큰 거야. 0 나오면 같은 거야. 근데 만약 이게 힘들다면 두 번째, 제곱해서 빼세요. 제곱해서 빼세요. 아니면 세 번째, 분모와 분자로 놓고 1과 비교하세요.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음. 물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뭐야? 이거 쓸 거야. 그냥 서로 빼면 돼. 웬만하면 다 나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제곱해야 되는 경우들, 어떤 경우? 이런 경우. 됐음? 이런 경우. 13이잖아. 그럼 여기를 잠깐만. 이거는 7로 맞추는 게 이쁠 것 같다. 13이니까 8로 맞추는 게 이쁘겠다. 이렇게. 둘이 대수 비교하세요. 왜? 서로 빼면 계산 안 돼. 됐음? 그럼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뭐 해줘? 제곱해서.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 2, 뒤에 거 제곱 11. 13 플러스 2 루트 22.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 5, 뒤에 거 제곱 8 더하면 13 더하기 2 루트 40. 됐죠? 그럼 뭐야? 13, 13 똑같네. 2 루트, 2 루트 똑같네. 그럼 여기 22, 여기는 40.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오른쪽이 큰데요? 됐음?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다시 둘이 빼는 게 대소비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빼서 나오는 값이 양수니 음수니 0이니. 그러면 A가 크니 B가 크니 같니? 얘기할 수 있음. 근데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있다? 제곱해서 빼거나 분모 분자로 보거나. 됐죠?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 선생님, 제곱끼리 뺐는데 양수 나오면 A가 큰 겁니까? 맞아. 다시 제곱해서 뺐는데 양수 나오면 A가 큰 겁니까? 앞에 게 큰 겁니까? 맞아. 근데 이런 애들이 있다. 선생님, A가 만약에 마이너스 4고 B가 2라고 하면 A제곱은 16이고 B제곱은 4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큰데요? 그럼 A가 큰 거예요? 이래버리는 친구가 있다면 난 정확하게 말해드릴게요. 야, 바보야. 양수랑 음수 대소 비교하면 양수가 크고 음수가 작은 거지, 멍충아. 이걸 뭐대로 비교해? 딱 보면 나오지. 됐습니까? 이걸 굳이 제곱해서 볼 이유가 없잖아, 이런 걸. 받아들여? 그래서
이런 제곱 빼기 제곱은 언제? 부호가 같을 때, 양수일 때, 그때 주로 씁니다. 괜찮을까요? 됐습니까? 두 번째, 그럼 이건 언제 쓰는 거예요? 라고 하면 둘이 뺀 분수죠. b분의 a, 얘가 1보다 커? 그러면 누가 더 크다? 분자가 더 크다. 됐죠? 분수로 썼는데 1보다 큰 수야. 그럼 분자가 더 큰 거야. 가분수. b분의 a를 관찰했는데 1보다 작으면 분모가 더 큰 거네. 됐죠? 1 나왔으면 같은 거지 뭐. 분모자 같으면 1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럼 선생님 이렇게 되면 분자가 더 큰 거라고요? 선생님 분자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1보다 작으면 분모가 더 큰 거라고요? 분자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4고 얘가 2면 마이너스 2니까 1보다 작은 거 맞는데? 그럼 분모가 더 큰 거잖아. 분모가 더 큰 거죠? 미안합니다. 얘를 흥분했나 봐. 얘가 4고 얘가 마이너스 2면 그럼 분자가 더 큰 거잖아요. 바보야. 양수가 큰 거고 음수가 작은 건데 이걸 뭐더러 비교해. 보면 나오는 거지.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됐음? 대수 비교의 가장 기본은 뭐부터? 두 수를 뺀 값을 관찰하는 것부터. 됐음? 그럼 절대 부등식이 뭐야?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x에 누가 오든 상관없이 항상 앞에 있는 a가 뒤에 있는 b보다 항상 큰 거야. 그 말의 의미는 앞에 있는 a에서 뒤에 있는 b를 뺐을 때 무조건 항상 0보다 큰 거야. 됐음? 이 관계를 만족하면 그럼 이건 절대 부등식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겠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대수 비교하는 과정을 일단 먼저 얘기해 드립니다. 두 번째, 교재 보시면요, 여기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 다음에 밑에 실수 성질이라고 나와 있죠. 절대 부등식에서 많이 활용하는 실수들의 성질입니다. 첫 번째 1번.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는 0보다 큼. 빼서 대수 비교 얘기한 거야. 맞아 틀려? 맞죠? 2번. a 제곱. 실수 제곱했어.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죠? 당연한 거지? 됐음? a 제곱 b 제곱을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실수 제곱해서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됐습니까?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a제곱 b제곱을 더한 값이 0 나왔대. 그러면 뭐야? a, b 모두 0일 거야. 당연하죠? 맞아? 가고 싶어 벌써. 당연한 거 맞아요? 맞아? 당연한 거야. 4번. 절대값 씌운 거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아. 맞죠? 맞죠? 양수면 똑같은 거 맞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꿔서 제곱했네? 그냥 제곱한 거 똑같잖아. 어차피 양수로 나올 거니까 둘 다. 맞아요? 곱한 거의 절대값은 각각 절대값이어서 곱한 거랑 똑같을 거야. 됐죠? 어차피 부호 빼놓고 둘이 곱한 다음 양수로 바꾸면 되잖아. 됐음? 같은 결과 아니겠어? 맞아요? 5번.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면 a가 b보다 커? 제곱한 것도 역시 커. 됐지? a가 b보다 커? 루트 씌워도 역시 마찬가지. a가 더 커. 됐죠?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 보면서 그렇지 당연하지 라고 말해준다는 얘기는 그래도 병원이 뭔지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왜 병원 갔는데 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병원은 이런 곳이니까 갔어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돼. 그냥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 얘기 한 번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저기 동그라미 2번에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 있었지요. 맞죠? 그럼 우리 꼭 이거 물어봐야지. 우리는 복소수 범위까지 배운 사람들이잖아. 허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시면 또 낚인 거죠. 낚였다니까요. 허수 제곱하면 뭡니까? 라는 말에 순허수는 제곱하면 0보다 작은 게 맞아요. 근데 순허수가 아닌 그냥 허수는
어차피 그냥 허수입니다. 1 플러스 i의 제곱 2i잖아. 허수잖아. 2i의 제곱은요. 이건 마이너스 4. 0보다 작게 나오고. 그래서 순허수의 제곱이 0보다 작습니다.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왔음. 순허수구나. 이게 우리 중간고사 때 배웠던 내용. 됐어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허수는요? 몰라요. 음수일 수도 있고 그냥 허수일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된다. 꼭 음수야 이러고 끝난 친구들이 있어. 아니야. 순허수만 음수야. 뭔 말인지 이해 안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요 이야기도 당연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거 뭔데요? 이거 뭔데요? 자, 1번 봤을 때 느낌 안 왔을 거야. 그럼 2번 봐봐. 이거 뭐야? 위에 플러스를 읽으면 뭐가 돼?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지. 그거 완전 제곱했으니까 0보다 어때? 크거나 같겠지. 맞아? 실수 제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밑으로 읽으면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이지. 뺀 거의 완전 제곱이죠. 그럼 0보다 어때? 크거나 같겠지. 당연한 거 아니냐? 됐습니까? 그럼 여기 요건 뭔데요? 얘는 뭔데요? 곱셈공식. 이 두 개는 완전 제곱꼴로 바꿀 수 있는 곱셈공식. 그럼 나머지는요? 그래. 뒤에 있는 문제로 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곱셈공식들을 계속 활용할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거야. 실수는 제곱하면 뭐 나온다?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온다. 왜 중요해요? 우린 둘이 빼서 대소를 비교한다며. 빼서 나온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면 앞에 있는 게 큰 건지 뒤에 있는 애가 큰 건지 말할 수 있다며. 맞아?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관찰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내가 아는 아주 유용한 관계.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보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일단 71번 문제. 요거 1번. 몸풀기죠, 이거.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오른쪽. 지금 오른쪽이 이거 혹시 이건 알고 있죠? 이렇게 바라볼 때 이쪽이 오른쪽이죠? 그쵸? 이쪽이 왼쪽이고요. 그쵸? 그럼 여기서 퀴즈를 내봅니다. 자, 내가 들은 손은 오른팔입니까? 왼팔입니까? 이쪽이 어느 쪽인데요? 잠깐만요. 이쪽이 어느 쪽인데요? 여기는요? 자, 이쪽이 왼쪽이에요? 이쪽이 왼쪽이에요? 얘가 왼쪽이잖아. 무슨 팔입니까? 여기는요? 무슨 쪽? 여기는? 왜 달라? 기준이 달라요? 그럼 기준은 왜 다른데? 생명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왼쪽 오른쪽을 말할 때 이게 생명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살아있냐 아니냐. 가방은 살아있는 게 아니죠. 가방의 오른쪽이라고 하면 내가 바라보는 사람의 오른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야? 난 살아있잖아. 그럼 내 기준의 오른쪽 팔을 든 거야.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자,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 볼 겁니다. 73번 문제를 보도록 할 겁니다. 73번입니다. 자, 문제 보세요. 73번입니다. 자, 봐봐. 민우야, 보자고 했잖아요. 자, 73번입니다. 보세요. 다음은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한대. 잠깐만, 무슨 말이냐면 실수 A, B가 있나 봐. 그거를 A하고 B에다 실수 아무거나 막 때려 넣어도 왼쪽이 오른쪽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는 게 뭐 한다고? 성립한대. 됐지? 그럼 항상 왼쪽이 오른쪽보다 뭐하다? 크다라는 말이지. 됐음?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종류는 겁나 많죠.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에 실수가 오면 왼쪽에 있는 값이 항상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크거나 같은 게 성립한대. 절대 부등식이래. 그리고 물어본 거지. 증명해봐. 나한테 보여줘봐. 진짜 왼쪽이 더 큰 건지 나한테 말해봐. 다시 말하면 대수 비교해봐. 됐습니까? 그럼 내가 대수를 비교해주면 되잖아.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빼면 돼. 왼쪽이랑 오른쪽 거 서로 빼보면 돼. 그래서 왼쪽에 있는 2a제곱 더하기 3b제곱을 오른쪽에 있는 4ab랑 서로 빼보면 돼. 빼서 나온 게 양수면 왼쪽이 큰 거야. 음수면 오른쪽이 큰 거야. 0 나오면 같은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럼 빼서 나오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똥인지 된장인지만 보면 된다고. 무슨 똥 무슨 된장인지까지는 필요 없어. 됐음? 자, 그러면 둘이 뺀값을 정리해 볼 겁니다. 순서 좀 바꿀게요. 2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3b제곱. 됐죠?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면 돼. 그럼 이거만 보고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 뭐 한다? 이거 쓴다고. 실수는 제곱하면 뭐 나와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요.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 보일 수 있게 얘를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사실 이 연습은 계속했어. 표준형 완전 제곱꼴로 바꾸기. 완전 제곱꼴로 바꾸기 연습했다고. 그럼 중3 때 연습했던 거를 보여드립니다. 자, 중3이면 작년 이맘때, 이제 기말고사 보기 전에 이맘때. 자, 이 앞으로 묶어야지. a제곱 빼기 2ab가 있고 그 다음 뒤에는 3b제곱이 있었는데 둘이 같은 식이 되고 싶거든. 2를 뽑아서 이렇게 정리하면 같은 거 맞지? 아, 뒤에다 뭔 짓 할까? b제곱을 한번 더하고 b제곱을 한번 빼야지. 같은 식 맞죠? 그 다음 나는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묶어서 볼 거야. 그 말은 2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까지만 볼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 2랑 곱해서 밖으로 나가겠죠? 마이너스 2b제곱. 그럼 뒤에 플러스 3b제곱이 있었는데 플러스 b제곱. 됐죠? 전개하면 같은 식 맞죠 계속?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2a-b의 완전 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됐어요? 바꿨네 끝.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완전 제곱꼴 바꾸기. 그거 한 거야. 그러면 뭔데?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 둘이 뺀 거에 제곱 쳤네. 0보다 어떠겠어? 크거나 같겠지. 실수 b의 제곱 쳤네. 0보다 어때? 크거나 같겠지. 이 둘이 뭐 하라고? 더하라고 했잖아. 그럼 실수를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했네. 0보다 어때야 될까? 크거나 같을 수 있어. 큰 건 당연한 거고 같을 수도 있어. 그럼 같다라는 이 독특한 건 언제 나옵니까? 라고 하면 둘 다 0이면 되잖아. 0제곱 0제곱 더하면 0이잖아. 맞아? 이거 말고는 없잖아. 그럼 둘 다 0이라는 말은 a 빼기 b가 0이고 b도 0인 상황. a 빼기 b가 0인데 b가 0이야? 그럼 당연히 a도 몇인 거야? 0인 거네. 그럼 a, b가 모두 0이면 0 나오네? 그럼 그때는 서로 빼서 같은 값 나오네?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써. 등호는 언제 나오냐? a와 b가 모두 0일 때 성립합니다. 그럼 결론. 증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둘이 뺀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므로 보다 왼쪽에 있는 식이 오른쪽에 있는 식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그럼 빈칸에 넣는 거 어렵지 않죠? 괜찮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또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어. 끝!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데 빠지는 것들, 생략된 것들, 축약된 것들이 있다고 천천히 봐. 어렵지 않고 너네도 충분히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뒤에 있는 뒤에가 아니죠. 옆에 있는 75번을 볼 겁니다. 자, 75번 문제 읽어보세요. x에 대한 부등식.
근데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대. x에 누굴러도 왼쪽에 있는 게 0보다 어떻대? 작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대. 무슨 부등식?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x에 누굴러도 항상 성립해야 돼. 됐죠? 근데 x에 누굴러도 항상 성립하려면 그럼 요 k 자리는 도대체 누가 와야 되는 걸까? 하고 물어본 거야. 괜찮아요? 자, 답을 해야 됩니다. 몇 차 부등식? 라고 하면 안 되죠. 2차라고 써 있습니까? x제곱 앞에 계수 누군데요? k잖아요. 그럼 k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럼 이거 2차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 k가 0이면. 우린 이것까지 가져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이게 중딩과 고딩의 차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k가 0이면 너 어쩔 건데? k가 0이라고 하면 이거 2차가 아닌데? 그럼 k 0 넣고서 부등식 한번 써보지 뭐. 자, k 0 넣고 씁니다.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1이 0보다 어떻다? 작다. 자, k가 0이라면 이렇게 쓸 겁니다. 부등식. 모든 x에 대해 다 성립하는 거 맞아요? x에 아무나 다 때려 넣어도 항상 0보다 작은 거야? 작다고? 이상한 말로 대답을 하는 게 버릇되면 정말 큰일 나요.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 항상 성립해? 아니잖아. x에 2 넣으면 안 되잖아. 3 안 되잖아. 100 안 되잖아. 그럼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럼 k 0 오면 돼, 안 돼? 안 돼. k 0 오면 안 돼. 됐습니까? 그럼 k가 0이 아니겠네? 그럼 이제부터 편하게 얘기하겠죠. 그럼 k가 0이 오면 절대 안 돼. 그럼 k가 0이면 어떻게 될까? 0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몇 차 부등식? 아, 이제 편하게 말할 수 있죠. 2차 부등식입니다. k가 0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어. k 0 오면 항상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k 0 오면 안 돼. 그럼 몇 차 부등식이다? 2차 부등식이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 계속 우리 1학기 때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 방정식, 함수, 부등식은 같이 다닙니다. 제가 함수는 좀 치는데 방정식은 좀 어려워해요. 뻥치지 마, 너 다 못하는 거야. 제가 부등식 쪽은 좀 약한데 함수는 잘해요. 뻥치지 마, 다 못하는 거라고. 같은 얘기거든. 다시 말하면 부등식? 2차 부등식인데요? 그럼 뭐로 관찰해? 2차 함수로 관찰해야 돼.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2차 함수를 어떻게 관찰합니까? 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이 2차식 너무 길어. 뭐해? 치환할게요. y라고. 너무 길어. k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x 더하기 k 플러스 1. 나 지금부터 얘를 y라고 할게. 그럼 문제에서 말한 게 뭐였어? 이 y가 0보다 어떻다? 작다인 거지. 됐음? 이 전체를 내가 y라고 하면 y가 0보다 작아요. x에 누구를 때려 넣어도 이 말이겠네. 됐습니까? 하나 더, k는 0이 아니니까 이거 몇 차인데요? 2차라며? x와 y 몇 차 함수? 2차 함수. 됐음? 그럼 이 말이 이거네. 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x에 누굴 넣어도 나오는 이 y값, 함수값들이 다 0보다 어때야 돼? 작았으면 좋겠다고. 됐음? 그럼 너 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야 되겠다. 함수 그래프로 가는 거야. 윗볼록 아랫볼록 둘 중에 하나잖아. 윗볼록이라고 바로 말하시면 그래도 공부 좀 한 친구들. 왜요? 윗볼록이어야만 위로볼록 2차 함수 그래프 그렸는데 누굴 넣어도 나오는 이 값들의 y좌표죠. 그게 0보다 어때? 작아야 돼. 그럼 y좌표가 0일 때가 뭔데? x축. 됐어? x축이 y가 다 0일 때잖아.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얘보다? 위에 있으면 이 점의 y좌표가 다 0이니까 얘 밑에 있네? 음수네.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됐어?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 사실 지금 이 문제가. 그러면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첫 번째. 윗볼록이어야 돼. k는 0보다 어떤 수? 작은 애 와야 되겠죠.
2차 폐계수 음수. 두 번째, x축이랑 만나니 안 만나니? x축과 안 만나요. y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없어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는 0꼴. 맞아? 이거 만족하는 x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차 방정식 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내 눈에 교점이 안 보여요. 이런 애들이 있다고. 선생님, x축이 위에 있네요. 판별식이 0보다 커요. 뭔 개소리야 그게. x축이랑 만나는 교점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서로 다른 두 점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접하면 판별식 0이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됐어요?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갔으면 K는 0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만 찾아야 되겠구나. 그 중에 판별식이 0보다 작도록 하는 K 값이 누굴까? 그럼 판별식을 보겠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거 0보다 작구나. 그럼 또 얘는 뭐야? 2차 부등식이네. 전개합니다. 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그건 뭐야? 마이너스 3K제곱 전개하면 플러스 2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K 전개하면 플러스 1. 이거 0보다 어떻다? 작다. 앞에 마이너스 있어. 마이너스 다 곱할래. 3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고요? 힘이? 됐어요? 그러면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3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0보다 커요. 그럼 얘는요. 아래로 부르기 2차 함수입니다. 2차 폐기수가 양수거든요. K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1이요. 0보다 큰 범위니까 얘네들이 0보다 큰 애 나오네. 얘네들이 0보다 큰 애 나오네. 그럼 K에 누가 오면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또는 3분의 1보다는 큰 애들이 와야 되는데 그 중에 0보다 작은 애만 말하라며. 그럼 얘가 답이네요. 그래서 해서 K값의 범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하나를 풀 때 잘 생각해봐. 부등식 얘기가 나왔음. 절대 부등식 얘기였네요. 뭐부터 봤어요? 몇 차인지 확인하는 과정부터 봤어. 됐음? 몇 차여야 될까? 그 다음 2차여야 되네? 뭐로 바꿨어? 2차 함수로 봤어.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관계를 관찰하면서 우리는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관계 2차 함수 y가 0 나오도록 하는 근의 값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그러면서 뭐가 나와? 2차 방정식에 대해 판별식 나왔다고. 판별식을 풀면서 자연스럽게 또 뭐가 나옴? 2차 부등식 나왔음. 다음 범위를 만족하는 K값의 범위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했음.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다 논리와 근거가 있게 나와야 돼. 잘못 공부하신 분들이 뭐냐면 선생님 그 다음에 이거 판별식 보는 거였나요? 이런 애들이 있다고. 판별식을 봐야 돼. 그래야 부등식을 만족해. 근데 이거 판별식 봐야 돼요? 이거 연립해야 돼요? 방법을 물어본단 말이야. 논리로 가야 돼.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런 상황이어야 돼. 이런 상황이 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 여기서 이런 질문은 좋아. 이거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은 좋아. 그래, 이런 상황이 되려면 어떤 조건 만족해야 될까? 그걸 모를 수는 있지. 근데 판별식 보는 거 아니에요? 판별식 왜 보는데?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완전 잘못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변형되면 다 틀려. 논리로 가셔야 됩니다. 문제 조건 잘 보시고 해석해 주시고. 자, 70, 81. 야, 페이지 넘길 땐 또 귀신같이 일어나요. 81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자, 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1번 맞아요, 틀려요? 왜?
제곱하면 다 0이면 0인 거잖아. 항상 0보다 큰 건 아니잖아. 거짓이네요. 잘했습니다. 2번은 우리 진한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요. 진한아, 2번 인수분해 되니? 잘 봐. 안 될 것 같아? 효진아, 2번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안 돼. 수학은 명확해. 얘 아니면 너야. 안 돼.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거 인수분해 돼요라고 우기는 애들은 사실 해줄 말이 없어요. 그냥 그래? 해줄 말이 없어. 제일 무섭단 말이야, 그게.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럼 이거 0보다 큰 거 맞아요? 어떻게 확인할 건데? 이거밖에 없다니까. 네가 아는 확실한 딱 하나야. 얘가 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는데요? 뭐 하라는 거야? 대소 비교하라는 거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0이 큰 거예요? 얘가 큰 거예요? 대소 비교하는 거야. 그럼 대소 비교는 뭐 한다?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면 된다. 그 중에 네가 아는 확실한 건 딱 하나.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됐음? 그럼 뭐 해야 돼, 얘? 완전 제곱꼴로 바꿔줘야지. 완전 제곱꼴로 바꿔줘야지. 그러면 0보다 큰 거 확실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이거 중3 때 했던 거잖아.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뭘. x-2의 완전 제곱 플러스 1 0보다 큼. 맞아요? x 빼기의 완전 제곱했어. 그럼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거기에 1을 더해버렸네? 그럼 누구보다 크겠냐? 1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0보다 큰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님? 됐어? 1보다도 큰데 0보다 작겠니? 설마? 0보다 당연히 크지. 됐어요? 맞네요. 3번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너의 느낌을 한번 말해주세요. 3번 맞을까요? 그래서 3번 맞아요? 자,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저씨가 앞에 있는 그 몇 가지 얘기들 중에 한 2가지 위아래에 있는 거 요건 얘기 안 했을 거야. 사실 가장 처음에 했던 게 이 표현이야. 완전 제곱을 바꿔. 그럼 나와. 끝이야. 이런 거 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 이거 맞을까 틀릴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기억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 기억이 앞에서 봤던 거니까 그냥 이거임. 이 기억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절대값의 개념이 이런 뜻이야 라는 기억. 대소를 비교해야 되니까 대소 비교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 기억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얘는 이게 답이었었던 것 같아. 얘는 이게 맞았던 것 같아 라는 기억으로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맨날 힘들어. 근데 네가 진짜 힘들어 그렇게 공부하면. 난 괜찮아. 어차피 속 타고 답답한 건 너란 말이야. 나야 뭐 야 틀렸어 다시 하면 된다고.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틀려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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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2, y가 마3입니다. 둘이 더해서 절대값이 몇이야? 1. 그럼 2의 절대값, 마3의 절대값 하면 몇인데? 8분의. 됐죠? 지금 뭐 한 거야? 그냥 직관으로 간 거야. 뭐해서? 예시 하나 넣어서. 됐음? 그럼 여러분들이 예시를 넣을 때 부호가 같은 걸 넣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 부호가 다른 애들 혹은 유리수와 무리수 이런 애들을 막 넣어봐야 돼. 근데 감이 안 잡히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증명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처럼
아 그냥 야 2하고 마3이면 둘이 더한 거의 절대값이랑 각각 절대값이어서 더한 게 다르잖아요 라고 찾을 수 있으면 됐어. 그러면 오케이 됐어. 그럼 근데 그 너의 논리의 뒷받침이 좀 되려면 이 표현이 있으면 좋겠다고. 절대값 x 플러스 y하고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이 둘에 뭐 하는 거야 지금? 같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 같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우리는 뭐야? 이 둘이 뺀 게 0인가 봐. 이걸 보고 싶은 거라고. 됐음? 그럼 여기서 천천히 생각해. 진짜 둘이 같은 걸까? 근데 둘이 같은 건지 비교해보고 싶은데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고. 절대값 때문에. 그럼 뭐 해줘? 제곱해서 보면 되지. 아 그냥 대소를 비교하거나 둘이 비교하고 싶은데 안 보여? 그럼 뭐해? 제곱해서 보지 뭘. 어차피 절대값 씌운 거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제곱한 값. 절대값 씌워서 더했으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제곱한 값. 어차피 같은 놈이면 제곱해도 똑같겠지. 됐음? 둘의 부호가 반대일 리는 없으니까. 그럼 왼쪽 좌변 제곱합니다. 어떻게 돼요? 그냥 x 플러스 y의 제곱이지 뭘.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그럼 오른쪽에는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둘이 더한 거에 제곱이래. x제곱, y제곱, 2 절대값 xy. 왜? 아 절대값 씌운 거 제곱하면 그냥 제곱이랑 똑같잖아. 어차피 양수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냥 제곱이랑 똑같잖아. 어차피 양수로 바뀔 거 아니오. 그럼 절대값 씌운 이 둘이 곱해서 2배한 거. 됐음? 그럼 이 둘이 정말 같은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래 x제곱 y제곱은 없어질 거야. 그럼 양변에 2 나누면 xy가 절대값 xy랑 같다는 뜻이 되는 거야. 맞아요? 아 두 수를 곱한 게 두 수 곱해서 절대값 씌운 거랑 무조건 같니? 언제 달라? 부호가 반대일 때. 됐음? 어떻게 알아? 같을 때 있지. xy 곱한 게 0보다 어떠면? 크거나 같으면. 맞아? 근데 xy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부호 반대로 바꿔야지. 같은 거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같다고 볼 수 없잖아. 끝. 이 정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 예시를 간단하게 2하고 마3으로 본 거야. 됐어요? 맞아요? 틀려요? 왜요? y가 음수면 x가 양수고 y가 음수면 x가 양수고 y가 음수면 5 더하기 마이너스 2랑 5 빼기 마이너스 2랑 당연히 이건 똑같은데. 됐어? 하나 드릴까?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전개해서 비교하면 되지 뭐 가지고. 됐어요? 5번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알아? 완전제곱으로 바꿔봐요. 어떻게? x 마이너스 y의 완전제곱 플러스 2y제곱. 됐죠? 빨리 갑시다. 완전제곱 0보다 크거나 같은. 완전제곱 0보다 크거나 같은. 그거의 2배 했으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더했으니까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은. 끝. 2번 5번. 별거 아니야. 이쪽 명제 관련해서 뒤에 나오는 이런 내용도 별거 아니야. 증명하시오. 참고지 판단하시오. 별거 아니야. 절대부등식 별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어려울 거야. 왜? 엄밀하게 따지는 과정을 많이 안 했거든. 지금 하면 돼. 근데 그게 또 되게 어렵지도 않아. 좀 많이 어려워? 아니 괜찮지. 편하잖아 그냥. 그치? 편안하지? 얼마나 편하면 이렇게 자. 맨 앞에서. 진짜 아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과제는 이 프린트가 아니에요. 이 프린트에 있는 마지막 산술기하 평균관계 다음 수업 때 할 거고 여러분들이 해올 문제는 딱 20개입니다. 네,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절대부등식.
요 20개 프린트 요거만 해오시면 됩니다. 또 괜히 또 교재 해오고 막 뭐 했는데 막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 물론 궁금하신 분들 나 공부 더 하고 싶은데 문제 좀 풀어보고 싶은데 아우 하시는 거 왜 말려? 지가 공부하겠다는데 잘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으쌰으쌰 토닥토닥 해드리지. 하지만 여기 있는 프린트 요 과제는 꼭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총 20문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했던 내용들도 간간히 나올 거고 2차 부등식으로 바꿔서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얘기도 나옵니다. 꼭 잘 연습해 주시고 다음 수업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마무리할게요. 이거 과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